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피곤한 날. 그리고 그런 날일수록 이상하게 우울한 느낌이 더 심해집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우울한 느낌이 왜 오는지,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버겁고 머리가 멍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로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티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만큼은 그 말을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우울함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화 끝에 뇌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생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지금 자신의 상태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모든 진화는 생존에 불리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본능입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 동안 살아남는 데 방해가 되는 특성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울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존재해 왔습니다. 문화권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왜 사라지지 않은 걸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울함은 생존에 불리한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생존을 돕기 위해 설계된 반응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울함이 순수하게 해롭기만 한 것이었다면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역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면 지금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진화 심리학자 폴 왓슨과 폴 앤드루스는 우울에 관한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름하여 분석적 반추가설. 이 이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울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즉 사회적 관계를 끊고 싶어지는 것,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 한 가지 생각에 계속 머무르는 것. 이것들은 사실 뇌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다 끄고 중요한 작업 하나에 전력을 쏟는 것처럼 뇌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연결과 활동을 차단하고 핵심 문제에 집중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는 것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것. 이것들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내부 공사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더 튼튼해지기 위해 잠시 영업을 쉬는 것뿐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뇌는 수만 년 전 원시 환경에서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 시절 인간은 20명에서 150명 정도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단 안에서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식량이 부족하거나 중요한 관계가 끊어지거나 사회적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뇌가 택한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에너지를 아끼고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며 최소한의 에너지만 쓴다. 둘째, 혼자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추가적인 자극과 소모를 차단한다. 이것이 원시 환경에서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우울이라는 상태는 그 전략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전략이 설계된 환경과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원시 시대에는 혼자 이틀 동안 동굴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거나 출근을 못하고 일이 밀리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지속되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 몸에는 특이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고회로가 멈춘 듯 머리가 텅 비고 대인관계나 일상활동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현상을
자신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모자라 발생하는 나약함의 신호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심각한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위한 정교한 보호 기제에 가깝습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느낌이 자주 드는가? 사람을 만나는 게 유독 피곤하게 느껴지는가? 머리가 멍하고 생각이 잘 나지 않는 순간이 있는가? 그 상태가 왔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이 질문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태는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지금 뭔가를 감지하고 뭔가를 처리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울함이 깊어지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공격하는 것만은 잠깐 멈춰도 괜찮습니다. 진화 심리학이 이 상태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이제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항하지 말고 신호를 읽으세요. 우리가 우울함을 느꼈을 때 억지로 저항하려고 하면 오히려 회복이 더 늦어집니다. 그 상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책을 멈추고 지금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 상황이 한계를 넘은 건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재부팅에 필요한 것을 허락하세요. 컴퓨터가 재부팅될 때 우리는 기다립니다. 억지로 끄거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뇌의 재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이 회복에 필요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재부팅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단 깊어지면 혼자 버티지 마세요. 진화가 설계한 우울함은 일시적인 보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길어지거나 깊어지면 이미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무기력,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감정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으세요. 뇌의 재부팅이 혼자서는 완료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울함은 뇌가 고장난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십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뇌의 보호 반응, 더 큰 손상을 막기 위한 강제 재부팅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왔을 때 자신을 공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러지가 아니라 뇌가 지금 뭔가를 처리하고 있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무게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닿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셔도 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우리 뇌와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